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현장 중심으로는 줄초상 났다가 대세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3분기부터 급반등해서 4분기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현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장 자체에는요, 2분기에 마이너스 3.3% 성장률이 지금 현장에는 강타를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마이너스 1.3%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 3.3%였어요. 7월이 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현장은 1분기와 2분기의 여파가 남아서 현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실제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언론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석유파동 때부터 1979년 석유파동 때부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 세 위기를 다 겪었던 그런 CEO들도, 그런 오너들도, 그런 창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창업자들이 하는 말, 세 번의 위기 속에서도 매번 오뚜기처럼 쑥쑥 일어섰지만 이번만큼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푸념 섞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겪은 분 이러면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으시고 또 현장에 대한 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어떤 예측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치를 무시 못하잖아요. 석유파동 때도 겪고 외환위기 때도 겪고 금융위기 때도 겪었다는 것은요, 이미 경험치가 쌓여서 지금 현재를 볼 때 그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주문이 마이너스 3.3% 되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게 지금 현장의 이야기고요. 현장의 대표들, 사장들은요, 오너 사장들은 돈 불리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만 그러냐? 아닙니다. 외식도 그렇고요, 면세도 그렇고요, 여행도 그렇고요, 항공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철강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줄초상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정부가, 청와대가 경제 선박론을 들고 나오니까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산업 현장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청와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분위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마이너스 3.3%가 될 정도로 지금 이게 굳혀서 와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쉽게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장이 문을 닫고 라인이 철수를 하고 기계를 팔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뭐하냐, 이게 지금 현장의 기본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만큼 현장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나 하면요, 기업이나 상인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숫자 노릇만 하는데 어떻게 현장이 보이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수치만 보면 분명히 나아진 것도 맞다. 현장에서는 이걸 인정합니다. 현장에서 인정합니다.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성장률이 더 나빠지기는 하지만 지금 7월에 수출 자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가 7%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처럼 마이너스 3.3%라는 것은요, 과거 금융위기 4분기가 마이너스 3.2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 수준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 무엇보다도 체감 경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현장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솔직히 좋은 수치만 가지고 말을 한다면 뭘 못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주소가 가장 어려운 거 외식업계예요. 외식업계 좀 좋아진다 이야기를 하지만 7월 매출 반짝했다. 반짝했다. 5월 매출 반짝, 6월 매출 반짝, 조금씩 좋아지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7월 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나빠진다.
코로나19 이전에 30에서 40%밖에 못한다는 게 지금 현재의 실상이다. 그야말로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외식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4월달에요. 조사한 결과에 보면 응답업체 80.8%가 직원 수를 32.5% 줄였다. 서울에서 상반기에만 식품위생업소 4,219곳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심지어 외식업체 사람들, 자영업자들은요, 소상공인들은요, 음악소리까지 줄인대요. 음악소리까지. 사실 식당에 음악소리를 크게 해놓는 이유는요, 좀 붙어 앉을 수 있거든요. 서로 목소리를 들으려면 좀 가까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공간을 저 작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것도 사실 한 몫을 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없으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널브러졌다 그랬죠. 좀 넓게 이렇게 다리를 쩍 벌리고 앉으니까 공간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음악소리를 줄이면 자꾸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음악소리를 크게 해놓다가 이 소리까지도 줄여요.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옛날에는 고객이 넘쳐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안 들어오니까 소리를 적게 해서 여유 있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 외식업자, 식당 하는 사람들은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 경제 선방이 웬 말이냐 하는 게 요즘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전통 시장의 체감 경기 지수 굉장히 떨어졌어요. 79.2에요. 79.2. 79.2. 이게 6월입니다. 6월. 6월이 체감이에요. 전달보다 30.0%나 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0포인트. 면세점은 어떻습니까? 면세점은요, 올해 장사 끝났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반기 기대 완전히 접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비행기가 떠야죠. 비행기가 안 떠는데. 비행기가 안 떠는데 면세점의 매출이 늘어날 리가 없죠. 1조 원 자체가 아예 무너졌다. 지금 작년 같은 달 비교하면요, 매출이 43% 빠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이공들이 조금씩 오르기는 해요. 이제 좀 풀리니까 오긴 하지만 쉽지 않다.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업계도요. 이스타항공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1600명이 전부 다 거리로 나앉을 판이에요. 이게 제주항공하고 인수합병이 무산됐습니다. 여기다가 9월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면 항공업계 근무자들 약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절반이 실직할 거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휴가철 여행사 좋아진다 이야기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사들의 어떤 매출 비중이 국내는 3%밖에 안 된다. 수익률도 1%밖에 못 미친다. 대부분 해외다. 해외. 그런데 해외 소통이 다 막혔는데 무슨 여행사가 좋아지겠느냐. 국내 여행 비중이 3%고 매출 비중이 1%밖에 안 되는데 해외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행사가 좋아지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기 좋아진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게 여행사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행사는요, 대부분 무급휴직 내지는 유급휴직이에요. 다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행사가 안 되니까. 호텔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전망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이 막히고 내국인도 해외 출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방 100개 중에서 90개가 비어있대요. 90개가 비어있다 할 정도로 아픕니다. 자동차요? 자동차 지금 큰일 났어요. 현대 기아차 2조 원 흑자냈다. 좋다. 그렇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가 무려 35.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14분기 연속 적자하고 있고요. 게다가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 내수가 좋아질까? 그동안 자동차는요, 개별 소비세를 낮춰줬기 때문에 심지어는 개별 소비세를 100% 인하해 주거나 70% 인하해 주거나 50% 인하해 이렇게 계속 좋아졌거든요. 계속 줄여갔긴 하지만 그래서 내수 소비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요, 지금 전망 자체가 마이너스 5% 이하로 내려갈 거다. 해외는 30% 마이너스 갈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출 자체가 지금 박살났잖아요.
자동차 업계가 박살나니까 부품업체는 어떻습니까? 부품업체는 그야말로 작살났습니다. 평균 손실액이 176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9월까지 필요한 유동성이 100%라면 그중에서 유동성 40%밖에 확보 못했는데 9월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자금 조달 너무 어렵다. 그나마 상반기 특히 1분기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버텼지만 하반기는 어떻게 벌어놓을지 모르겠다. 1차, 2차, 3차 업체 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강업계는 괜찮으냐? 이게 똑같아요. 자동차 업계가 어렵잖아요. 자동차 부품업계가 어렵잖아요. 그럼 철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포스코 협력업체들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 그 정도로 현장은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빠요.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현장에서는요 줄초상이 이미 나고 있는데 더 많이 힘들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기적 같은 선방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은 3번의 위기를 다 겪은 사장님들도 어렵다. 이번 불황만한 불황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종류별로 가면 외식, 면세, 여행, 항공, 자동차, 철강, 자동차 부품 안 어려운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은 이만큼 곡소리가 나는데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좋은 수치로 좋은 말만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428까지 올라갑니까? 428을 넘었습니다. 정책 신뢰도 수준이 말입니다.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기준인데 100보다 낮을 때는 정책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100보다 높으면 정책을 불신한다는 뜻인데 428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불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믿는다. 정부의 정책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장 경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